스스로 스폰테니어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림프액을 지속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러한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림프 정체 그리고 섬유화, 만성 염증 그리고 이제 림프 부종으로 이르는 패설러지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렇게 감염이 림프관 수축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중심에 있는 림파틱 머슬셀의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림프관 생물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림프 부종입니다. 수술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세컨더리 림프 이데마에 대해서 마우스로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 림프관 기능 부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콜렉팅 림파틱 베슬의 컨트랙틸리티와 그리고 림파틱 머슬셀 바이올로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징에 관련되어 있는 과정에서 림프관 수축성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그리고 시글셀 트랜스크립토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과 식명관 질환에서의 칼리악 림파틱 디스펑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징과 그리고 뉴로 이뮨 시그널링이 림프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림프계는 전신에 걸쳐 있는 정교한 베스큘러 네트워크인데 주요 기능은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지방과 영양분을 수송하고 그리고 면역세포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감염을 방어를 합니다. 특히 이 림프 기능이 면역계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림프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니셜 림파틱 베슬은 혈관의 모세혈관과 같은 구조로서 이니셜 인터시셜 스페이스에 있는 인터시셜 플루이드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콜렉팅 림파틱 베슬 같은 경우에는 정맥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림프액이 흡수가 되면 이 림프액을 림프절로 트랜스포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콜렉팅 림파틱 베슬의 핵심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바로 이 림파틱 머슬셀입니다. 이 림파틱 머슬셀은 자발적인 펌핑을 통해서 세그먼트 바이 세그먼트로 림프액을 이동시킵니다. 림프계는 그래서 패시브한 드레이닝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한 펌핑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수축 기능의 핵심적인 유전자가 바로 엑타2입니다. 이 왼쪽 패널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서퍼너스 베인과 그 주변에 있는 콜렉팅 림파틱 베슬 주변에 엑타2가 파지티브로 되어 있는 림파틱 머슬셀 레이어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세포들이 바로 컨트랙션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엑타2 익스프레션이나 그리고 림파틱 머슬셀에 있는 칼슘 아이온 채널의 시그널링이 손상이 되면 림프관의 펌핑 기능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감염성 림프 질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개념은 림프 사상충, 림파틱 필라리시스였습니다. 기생충이 림프관을 물리적으로 막고 그리고 이후에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유발되는 엘레판타이티스나 이러한 트로피컬한 패럴라이틱 디지즈가 그 관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박테리아 패소젠이나 그리고 바이럴 패토젠들이 림프관 위생 환경과 면역 시그널링을 변화시키고 특히 림파틱 머슬셀을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혀서 만성적인 림파틱 디스펑션을 유발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림파틱 필라리티스는 단순한 옵스트럭션 디지즈가 아니라 또 반복적이고 그리고 염증의 반응에 의해서 림프관의 섬유화와 판막 부전 그리고 림파틱 펌핑 페일러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리모델링의 디지즈로 이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인펙션과 관련되어 있는 림파틱 디스펑션은 이제 기생충성 폐쇄 질환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패소젠에서 유도가 되는 림파틱 리모델링 디지즈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펙션 어소시에이티드 림파틱 디스펑션이 여전히 세컨더리 림프단의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열대지방이나 또 개발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림파틱 필라라이티스가 가장 큰 범위의 버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만성 림프 부종과 엘레판타이티스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과 또 유럽에서는 또 우리나라보다 선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 절제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염증이 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면은 감염에 의해서 유발되는 림파틱 디스펑션의 영향은 매우 크고 또 오히려 광범위한 인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한 기생충 감염뿐만 아니라 바이럴 인펙션과 멀사 같은 박테리아 인펙션 같은 경우가 림파틱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직접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면역 신호와 그 염증 시그널의 전달들을 변화를 시켜서 림파틱 베슬의 디스펑션을 성장시킨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균의 감염은 림프계의 기능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균의 림프관이나 림프절에 침투를 하면은 림프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림프의 흐름을 막히게 됩니다. 이때 림프관 구조 자체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TNF-알파, 인터루킨 1 베타와 6 시그널링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증가를 하게 되고 이들이 림프관의 투과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림프 판막의 기능과 림프 수축 기능이 모두 저하가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감염 현상은 만성 선유화를 유도를 해서 림프에게 배행 능력을 감소를 시키고 결국 림프 구조를 점점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멀사와 같은 세균 독소는 림프 근육세포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켜서 림프 펌핑 기능을 떨어뜨리고 감염 이후에도 림프의 흐름 감소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박테리아 인펙션이 플래틴 림파틱 베슬의 기능을 어떻게 손상시켜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이 멀사 감염 이후에 림파틱 머슬셀의 커버리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멀사 인펙션 데이4, 이게 전임상 모델에서 진행을 했을 때 데이4에서 알파 심스머셀 액틴의 시그널링이 크게 감소를 합니다. 이때 림프 근육 세포가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양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손상은 기능적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멀사 감염 후에 콜레틱 림파틱 베슬의 스폰테니어스 컨트랙션이 거의 사라지고 이젝션 프랙션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균 감염은 단순히 염증 반응을 넘어서서 림파틱 머슬셀 자체를 데미지를 손상을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림프관 펌핑 디스펑션과 림프의 정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림프계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림프계 감염 질환이라고 하면 세균 감염이 주였었는데 이제 바이러스도 림프관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림프관을 손상을 시킵니다. 첫 번째로는 림프 내피세포를 직접 감염을 시켜서 퍼메어빌리티와 림파틱 드레이니지를 변화를 시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르스코브2 그러니까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가 림파틱 엔도셀리얼 셀의 디스펑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IV 같은 감염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과 림프 순환을 함께 저하를 시킵니다. 셋째는 림프절 구조 자체를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림프관의 피노타입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포시의 사르코마 어소시에이티드 herpes 바이러스는 림프관 엔도셀리얼 셀의 리프로그램을 유도를 해서 마치 카포시 사르코마와 비슷한 동양성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단순한 감염원이 아니라 림프계 구조 이상과 기능을 아주 장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병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럴 림파틱 디스펑션의 개념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코비드-19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스코브2는 그 바이러스는 엔도셀리얼의 디스펑션을 유도를 해가지고 림파틱 퍼메어리티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티슈 이데마를 초래를 해서 특히 롱 코비드 환자들한테는 크로닉 림파틱 디스펑션과 림프의 정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HIV입니다. HIV 감염에서는 만성 염증 반응이 림프 노드 파이브로시스를 유도를 합니다. 또 파이브로블라스틱 레티큘러 셀 네트워크, 그러니까 FRC 림프절 안에 있는 FRC를 붕괴를 시켜서 T셀 트래피킹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이뮤 서베일런스가 심각하게 손상이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 카포시 사르코마 어소시에이티드 herpes 바이러스는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모델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프락스온과 무제펄3 같은 림파틱 마커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블러드 엔도셀리얼 셀이나 블러드 엔도셀리얼 셀을 림파틱 내 피노타입으로 재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림파틱 리프로그래밍은 결국에는 이제 카푸시 sarcoma 같은 종양성 변화를 유도를 하게 되어서 단순히 이 림프관이 손상되는 것을 넘어서 세포 아이덴티티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바이럴 림파틱 인터랙션 같은 경우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림프계가 인펙션 바이올로지와 크로닉 인플라메토리 디지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핵심 플랫폼으로 재조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감염은 생리적으로 어떻게 림프관의 기능을 무너뜨릴까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런 감염이 염증뿐만 아니라 림프관 수축 기능 자체를 직접 손상시킨다는 사실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림프관의 흐름이 감소하고 조직 내에 있는 림프액의 정체가 되면서 면역세포 이동과 노폐물 제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변화가 이제 만성 섬유화와 진행성 림프 부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성 림프 질환의 핵심은 이제 단순히 염증이 아니라 림프관 기능 자체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렉팅 림파틱 베슬은 림판지온이라는 분절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각 림판지온은 자발적인 컨트랙션으로 그 림프액을 이동을 시키고 그 림프관의 배구, 이 림프 판막이 역류를 방지해서 한쪽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 심파테릭 뉴로널 레귤레이션과 그리고 인터셀룰러 칼슘의 오실레이션 그리고 나이트로 옥사이드의 시그널링 사이에 굉장히 정교한 밸런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 감염이 이 밸런스를 무너뜨리면 그 림파틱 서큘레이션 자체가 기능적으로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트로 옥사이드 시그널링은 림프관의 특히 이제 펌핑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 상태일 때는 이노스에서 생성되는 나이트로 옥사이드에 의해서 림프관의 수축이 적절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펌핑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염증 상태에서는 아이노스가 과활성화되면서 과도한 나이트로 옥사이드와 ROS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림파틱 머슬 셀의 페이스메이커의 액티비티와 함께 칼슘 시그널링을 기능적으로 저하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컨트랙션을 자체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인플라메이토리 나이트로 옥사이드 시그널링은 림파틱 펌핑 페일러를 유발하는 정말 핵심 기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림프관의 기능은 단순히 이제 엔도셀리얼 셀의 그 그것이 가장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림파틱 머슬 셀, 림파틱 머슬 셀 자체의 피노타입 스위칭에 있습니다. 정상 상태의 림파틱 머슬 셀은 에타2 발현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칼슘 오실레이션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나이트로 옥사이드의 시그널링을 통해서 그 림프관의 정상적인 펌핑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감염과 염증 환경에서는 에타2 발현이 감소를 하고, 림파틱 머슬 셀의 커버리지가 감소하면서 림프관에 동력을 줄 수 있는 세포의 숫자들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페이스메이커의 액티비티로 인해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다음 옆에 있는 그 세포로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 림파틱 머슬 셀은 그 염증 상황에서 이제 파이버틱한 피노타입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활근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림파틱 머슬 셀은 본래 가지고 있던 컨트랙티비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기능적으로 이제 탈분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림파틱 패럴라이시스의 가장 본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정보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감염은 척박 림프관, 콜렉팅 림파틱 베슬의 수축 기능을 자체로 손상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 신호와 나이트로 옥사이드의 불균형은 림파틱 머슬 셀의 수축 기능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펌핑의 페일러를 유발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만성 염증은 림프관의 구조적 리모델링을 유도를 하고 비가역적인 기능 저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그 림프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치료 전략은
단순히 드레이니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서 손상된 림파틱 컨트랙티를 어떻게 회복을 하고 그리고 뉴로 이면 림파틱 인트랙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